보수단체가 제기한 4.3 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에 행정자치부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4.3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저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초대형 크루즈 항만을 만드는 제주 신항개발 계획이 어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탑동 매립을 둘러싼 뿌리 깊은 논란의 배경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렌터카에 속도 제한 장치를 달거나 보험료 할증 제도를 도입하는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탈출한 말이 교통사고를 낸 것은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말 주인을 처음으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 장관과 차관이 4.3 희생자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혀서 유족들의 반발을 샀었죠. 그런데 최근 보수단체들이 과거 정부가 결정했던 4.3 희생자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정부를 대표해 보수단체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행정자치부가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가운데 남노당 수계급 인사가 포함됐다며 위패 철거를 요구해온 보수단체. 이들은 4.3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 가운데 63명은 무효라며 지난해 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것을 막겠다며 4.3 유족 8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이 변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대표해 소송 당사자로 나선 행정자치부는 아직까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달 23일 피고 측 변호인도 없이 첫 공판이 열렸고 7월에는 2차 공판이 열리지만 4.3 중앙위원회에는 진행 상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4.3 관련 전문위원이 또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그분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이제 충분하게 저쪽에 이렇게 액션을 넣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4.3 중앙위원들은 희생자 재심사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여온 행자부가 소송에 손을 놓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희생자 결정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4.3 특별법까지 폐지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또 희생자 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런 식의 결론만 1심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4.3이라고 하는 둑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희생자 재심사의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행정자치부. 이번에는 보수단체의 소송에 일부러 져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부가 4.3 흔들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지난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에 맞춰 깜짝 발표한 제주 신항 건설 계획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곳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마라도의 7배에 달하는 210만 제곱미터를 새로 매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인데요.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제주시 탑동 매립 문제. 먼저 뿌리 깊은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봤습니다. 제주시 탑동 매립이 시작된 건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16만 제곱미터를 매립해 대규모 해양 관광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된 어민들은 매립 반대를 외쳤고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시민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민간업체인 범양이 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탑동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일주일 만에 매립 면허를 내버리고 일주일만 참았으면 공포돼서 이 탑동 매립 지역의 매립지의 80% 이상이 제주시 귀속되는데 그걸 포기한 거죠. 결국 범양 측은 뒤늦게 개발 이익 환원 협약을 맺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제주시와 20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탑동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1차 매립 이후 20여 년이 지난 우근민 도정 시절.
태풍 피해가 잇따르면서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자 기존 매립지를 대규모 방파제로 감싼 뒤 바다를 추가로 매립해 신항만을 개발하는 방안이 등장한 겁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매년 재복구 공사비가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 검토된 게 사이트가 이제 이쪽으로 정해진 거고요. 20여 년 전 제주 사회에 큰 파문을 몰고 왔던 탑동 매립 사업. 추가 매립이 포함된 이번 신항 개발 계획을 놓고 충분한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오는 2020년이면 크루즈 선석 2개가 생길 예정인 제주 외항입니다. 하지만 선석이 크지 않아 이렇게 10만 톤이 넘는 크루즈들은 접안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20만 톤이 넘는 대형 크루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 수요에 맞춰 제주 신항을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추진 과정에서의 어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주 신항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공청회. 설명이 끝나자마자 어민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제주 신항이 건설되면 삶의 터전이 사라져 생계를 위협받고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참석을 안 했을 경우 일부 찬성론자 머리 숫자 채우는 분들 해가지고 박수 쳐가지고 넘어가 좀 찬성식으로 해가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싶고, 쉽게 말해서 1차 산업의 종산업을 죽이고 3차, 4차 사업의 장산업을 배불리겠다는 사업 같은데 이건 정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참석자들이 찬성 입장을 밝히자 고성이 오갔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청회가 1시간 넘도록 파행을 빚자 일부 참석자들은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신항 개발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함부로 매립을 해서 분양하는 것은 외지 자본의 심지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합니다. 지금 신항은 기본 계획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그 포커스가 너무 크루즈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이게 마치 어떤 전시성, 홍보성을 위한 어떤 그런 계획처럼 돼서, 제주도는 단체별 의견 수렴을 다시 거친 뒤 오는 7월까지 수정 계획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공사 저지를 위한 집단 농성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제주도청 간부회의에서 감귤과 신항개발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 문제로 논의가 좁혀지거나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며 의견 수렴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행정에서 안을 제시하고 논의와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방안을 잡아가는 것에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렌터카 교통사고도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렌터카 안전에 비상이 걸렸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렌터카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혀 관광객 12명이 다쳤습니다. 빗길에 렌터카가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렌터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4년 만에 68%나 늘었습니다. 사상자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면서 52%나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들뜬 기분에 과속을 하거나 도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길이 좀 폭이 좁다 보니까 이제 다 다른 지역에서 왔고 이제 다 초행길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인지를 못 해가지고 사고 날 뻔했거든요. 렌터카 사고를 줄여보겠다며 교통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과속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속도 제한 장치를 달거나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기 차 보험료도 올리는 할증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자동차 자체 내에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기계적으로 그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최고 속도를 80에서 100이라든지 아니면 90km라든지 사용자들이 임차인들이
보험을 가입한 걸 가지고 그걸로 보험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보험 가입은 렌터카 회사에서 하더라도 사고가 나서 나중에 할증되는 부분만 이 운전자에게, 임차인에게 돌려버리면. 현재 제주 지역 렌터카는 2만여 대, 1년 만에 4,000대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주 지역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렌터카 교통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말 관리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애월읍의 목장문을 잠그지 않았다 말 8마리가 평화로에 뛰어들어 운전자 2명이 다치고 차량 5대가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3년에도 이 목장에서 말 3마리가 탈출해 트럭 2대와 충돌하는 등 김 씨의 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의 112 현장 도착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경찰이 112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5분 55초로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늦었고 재작년보다 2분 47초 늘어났습니다. 이는 출동 시간이 가장 빠른 대구보다는 3분 이상 늦은 것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제주지방경찰청의 외사과와 광역수사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명 청장은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는 지난해 관광객 1,300만 명이 찾아 관광 치안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또 제주청의 차장제 신설도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제주도와 산업자원통상부, 에너지관리공단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의 성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버스와 택시, 렌터카 업체들은 전기차 구입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리스 업체에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 연동 재원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고도 제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재원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현재 5층인 아파트를 18층 이상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를 없애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주시에 보냈습니다. 제주시는 아파트 단지 안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로와 주택부서, 연동주민센터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3월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없이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한 결과 모두 1,15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9% 늘어난 수치로 제주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막리 서성로에서 49살 오모 씨가 몰던 25톤 트럭에서 불이 나 타이어 등 차량 일부를 태워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뒷바퀴 쪽에서 연기와 불꽃이 났다는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브레이크 패드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귀포시 서호동의 음식점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가건물 50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19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서귀포 소방서는 냉장고와 전열기구가 많이 훼손된 점을 미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